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냐면, 회원의 나이를 이제 입력받는 그런 문제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는다 했을 때 사이즈를 딱 정해놓고 입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공간 확보를 프로그램 실행 전에, 그죠? 프로그램 실행 전에 공간 확보. 자, 이걸 뭐라고 한다 했죠? 정적 할당이라 얘기했죠. 그죠? 정적 할당.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공간 확보하는 거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동적 할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사이즈를 딱 정해놓고 그 정해진 사이즈 내에서 너 얼마큼 입력 받을래, 사람 얼마나 입력 받을래 해가지고 뭐 10명 입력 받을래, 뭐 또는 20명 입력 받을래,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이즈를 딱 정해놨죠. 우리가 뭐 사람을 최대로 입력받을 수 있는 맥스 사이즈 자체를 뭐 100으로 하면 딱 100명까지만. 근데 이제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돼서, 그러니까 실행 중에 그 다음에 몇 명 입력받을래 해가지고 고객이 이제 뭐예요? 스캔F를 통해서 이제 입력 받잖아요. 몇 명 입력. 그죠? 그럼 고객이 딱 100 입력하면 100을 입력하게 되면 100명분의 메모리를 뭐 한다? 메모리 확보를 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동적 할당이 바로 뭐다? 말록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사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뭐 한다?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었잖아요. 메모리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 안에서 메모리가 있어야, 확보받은 메모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도중,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중에 뭐가 안 되죠? 스택에서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운영체제한테 메모리를 확보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스택이라는 공간은 제가 뭐라 했어요? 사전 신고 제도라 했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신고된 메모리만큼만 뭐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그것 때문에 힙에서 메모리를 뭐 한다? 확보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적 할당이다 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몇 명 입력할래 해가지고 딱 100명 입력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100명을 딱 입력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입력하고 보니까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인원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내가 딱 100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사람을 인력 확충을 할 수 있다 없다? 인력을 더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100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뭐예요? 받고자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예 이제 우리가 메모리를 확보할 때 어떻게 메모리를 확보하냐면, 우리가 딱 끊어서 깔끔하게 끊어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받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흩뿌려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받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모리를 받는 공간은 어디예요? 얘도 결국에는 공간은 힙이에요. 힙. 그러니까 힙이라는 공간 안에서 뭐 한다? 메모리를 확보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문제냐면, 자,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순서가 꼬여버려요. 순서. 누가 1등이고 뭐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이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순서로 접근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냐면, 이 메모리를 확보할 때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를 더 뚫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구멍을 하나를 더 뚫어 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안에는 얘는 오직 그 다음 사람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소. 그러니까 주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사람의 주소 정보를 통해서 다음 칸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주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다음 칸에 주소로 접근이 가능하다. 왜냐면 말록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힙에서 말록이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를 어쨌든 창출해서 받으면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랜덤하게 잡혀요.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램이라는 게 뭐예요? 랜덤 어세스 메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랜덤하게 메모리를 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의 주소를 넣어가지고 다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번째 회원의 이름, 원래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 몇 명 입력받을래? 물어봤죠? 근데 이제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1번째 회원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나이 입력하세요. 이름 입력해서 하다가 0을 딱 입력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뭐다?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필요한 거는 이제 동적 할당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include sd 불타입도 써주고요. 그 다음에 include 그 다음에 string h는 있으니까 sd libh. 자, 요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을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폼을 돌릴게요. int i는 0. 그 다음에 true라 쓰고요. i 뿔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i 값을 증가시키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넘버는 i 플러스 1. 그 다음에 printf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 이번째 회원의 이름. 그죠? 이렇게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넘버 써주고요. 그럼 얘는 퍼센트 %d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canf 해가지고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건데, 얘를 어떻게 해서 입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강사는 일단 여기다가 뭐라 할 거냐면 int inputted age라고 쓸 거고요. inputted age inputted ag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캐릭터 써서 자, inputted names라고 해서 names 말고 name, 그러니까 name, len 요런 식. 자, 이름의 길이 요건 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름의 길이는 몇 자라 쓸까요? define 한 50자 정도 해볼까요? 뭐 100자? 100일 할까요? 그냥. 그러면 최대 이름 길이가 이제 100자 정도 이름을 이제 입력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력을 받은데 %s 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자, inputted name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딱 끊어서 받는 거예요. 끊어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inputted name의 0번째가 뭘 만났다? 자, 문자 0을 만났다. 그러니까 문자 0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알아야 했어요? printf에서 자, 종료합니다 하면서 반복문 빠져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것만 실행해 볼게요. 이 녀석만.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그죠? 1번째. 그러면 여기다가 AA, DB, 뭐 CC, DD, FF, EE, 뭐 FF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0 입력하는 순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종료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각 이제 낱개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묶음으로 데이터를 받으려면 뭘 써야 된다? 바로 구조체를 써야 된다.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할 거예요. type df 그 다음에 struct person이라고 쓰고요. 자, 여기다가는 person이라 써주면 되겠죠? 뭐 물론 이제 번호는 필요 없긴 한데 저는 번호까지 써줄 거예요. 번호 int age 캐릭터 name 그 다음에 마찬가지 name len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사람 구조체는 나 번호가 있고 나이가 있고 이름을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사이즈를 딱 정해 놓을게요. 임시로 여기다가 person 이라고 적고요. people 자, 여기다가 100 딱 깔끔하게 이제 100명분의 사람을 입력받을 수 있게끔 그냥 일단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입력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입력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력을 종료하기 전까지 이름 나이 계속 입력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죠. printf 써서 여기다가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scanf %d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주소값 넘겨야죠. inputted age
자,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D번째 넘버 됐죠? 자, 그래서 요 시점에서 이름과 나이라는 요 변수에는 각각 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people i번째 점 넘버에다가 자, 번호 넣어줄 거고요. 번호는 그러면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people i번째 age에는 뭘 넣는다? 내가 입력받은 요 나이 값.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여러분의 네임도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strcpy 스트링 카피죠. people i번째 네임을 뭘로 한다? 거기다가 inputted age,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name age가 아니라, 그러니까 입력한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100명분의 사람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뭐 2명 받을래, 뭐 3명 받을래, 그런 거 안 되죠. 그죠? 무조건 이제 100명만큼의 사람을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적할당 고정 메모리의 한계인 건데, 근데 일단은 이렇게 써서라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강사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변수를 총 3가지를 만들 건데, 변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person, first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person, current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current. 그 다음에 person 뭐라고 할 거냐면 last라는 변수도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첫 번째 사람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여서, 그 다음에 last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녀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100% 몰라도 돼요. 그냥 일단 요렇게 쓰고 얘네들이 처음, 그리고 얘가 현재, 얘가 마지막을 가리키는 녀석이다, 뭐 그런 식으로만 그냥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age 값 입력받고 나서 공간을 창출할 거거든요. 공간. 자, 그러면 current라는 걸 만들고요. current는 이미 있으니까 current에다가 자, 말록 써가지고 size of.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입력받을 때 어떻게 입력해요? 요렇게만 입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받는데, 근데 원래 우리가 여기서 곱하기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았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지금 메모리를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끊어서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끊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이거를 메모리를 딱 끊어서 받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0을 입력해서 입력을 종료하면 반복문을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printf에서 전체 회원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폼을 써서 int i는 0, true. 자, 왜냐면 제가 무한루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1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100명만큼만 이제 딱 이제 멈추는 거죠. 100명까지만 입력받을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여기다가 int 넘버는, 물론 요것도 이제 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꿔줄 거예요. 만약에 넘버라는 녀석이 이제 0을 만났다, 0이 아니라 100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무한히 실행되니까. 그죠? printf에서 %D번째 사람의 회원.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출력해보면 제대로 안 나와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D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이제 메모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확보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넘버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people I 뭐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여기다가 받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current 넘버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current는 person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모리를 지금 확보하는 녀석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넘버 값과 그 다음에 나이랑 네임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넘버,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age. 자,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 끝.
전체 회원 출력 끝. 그냥 출력 끝이라고만 쓸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면 100% 에러 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거를 안정성을 위해서 널을 넣어주고요. 자, 그럼 실행하면, 자, 일단은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 나오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A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나이 입력하고, BB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계속 입력은 받죠? 그죠? 그리고 입력 받을 때마다 메모리를 지금 뭐 하고 있다?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0을 입력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자, 지금 네 번째 회원만 주구장창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왜 네 번째 회원만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나왔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입력한 게 네 번째 회원이었거든요.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메모리를 지금 할당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받긴 했는데 뭘 안 한 거예요? 뭘 안 한 거예요? 사람 넣고 데이터 넣고, 사람 넣고 데이터 넣고, 사람 만들고 데이터 넣고 이렇게 했는데 뭐 했다? 연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연결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두 번째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배열이었으면 배열이라는 건 연속된 메모리 특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연결시켜줄 필요가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끊어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이라는 걸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체 안에는 다음 사람의 주소를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struct person next라 쓸 거예요. next.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이 person type, person의 주소 값을 가리킬 수 있는 녀석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너를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일단 current의 next에는 뭘 집어넣어 줄 거냐면 next에는 이런 식으로 너를 집어넣을 거예요. 너를 집어넣어 줄 거고, 이제 요거 person people 요거 필요 없어요. 지워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current를 통해서 메모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urrent의 number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고, next도 마찬가지로 널인 상태로 우리가 이제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자, first라는 녀석은 최초의 뭐예요? 널이에요. 자, 왜냐면 지금 우리가 first 얘는 처음을 가리키는 녀석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처음을 가리키는 녀석인데 지금 우리가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확보를 할 건데 자, 이거 다 지워볼게요. 자, 맨 처음에 메모리를 여러분이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스택이라는 변수에는 뭐가 있어요? 현재 first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current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last라는 변수가 있어요. last라는 변수.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first, 그 다음에 얘는 current, 얘는 last. 그러면 얘가 지금 처음에 딱 메모리가 할당이 됐어요. 그러면 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다 여기 널 들어있잖아요. 널. 얘도 마찬가지로 널 들어있고 얘도 널 들어있고, 그죠? 그러면 최초의 first는 널이기 때문에 그 널인 요 녀석한테 뭘 줄 거냐면 이 녀석의 주소를 주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녀석의 주소.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first가 널이기 때문에, 최초의 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current의 주소를 주는 거죠. 자, current라는 건 뭐예요? 얘는 지금 여기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메모리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얘 자체가 뭐예요? 주소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소값. 그러니까 요 녀석의 주소값인 거죠. 그럼 주소값을 first라는 변수에 넣어주면 얘는 오직 1등만 기억하고 있다. 1등만 기억하고 있는 녀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urrent라는 녀석은 얘죠. 얘. 사실 뭐예요? 얘가 current죠. 얘가 current. 처음 만들어져 있을 때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current예요. current. 그러니까 사실 이제 힙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이 녀석의 메모리를 받으면 current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주소값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줄 거냐? 자, last도 마찬가지로 current의 주소를 가지게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주소를 이 세 개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노드랍니다. 노드. 뭐라고 한다? 노드라고 해요. 노드. 이런 걸. 그러면 첫 번째 노드의 주소값을 first, current, last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노드에 주소가 있다 했을 때 실행 순서. 자, 그러면 이제 first가 있을 거 아니에요? first. 그 다음에 current, 그 다음에 last. 그럼 얘네들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노드가 이제 노드 1이라 했을 때 노드 1, 이 녀석의 주소값을 얘도 가지고 있고요,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회차. 자, 그러면 두 번째 때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두 번째 때. 자, 두 번째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얘가 지금 두 번째 실행했을 때는 first가 널인가요? 코드가 두 번째 실행됐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 입력이 처음에 최초의 입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노드를 입력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 이 녀석이 두 번째 노드래요. 두 번째 노드.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노드고 얘가 이제 first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노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2회차 때 실행됐을 때 얘는 지금 첫 번째 노드의 주소값을 뭐예요?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녀석은 지금 첫 번째 first의 노드의 주소값을 이미 들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얘는 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널이 아니기 때문에 커렌트는 어차피 이때는 두 번째 실행됐을 때는 얘는 이제 연결을 끊고 변수의 재활용 때문에 지금 누구의 주소값을 푼다? 두 번째 녀석의 주소값을 품겠죠, 얘가. 근데 last라는 녀석은 지금 여전히 얘는 뭐예요? 이 녀석은 지금 last도 마찬가지로 first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first 이 녀석.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녀석을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연결을 끊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녀석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first가 널이 아니다. 자, 널이 아니면 last의 next라는 변수에, 왜냐면 여기 next라는 변수 주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뭘 넣어준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커렌트의 주소값을 얘가 품고 있게끔 만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last라는 녀석은 두 번째 녀석의 주소값을 뭐한다? 가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출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출력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출력을 하면 안 돼요. 이 current라는 녀석은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입력 받으면 얘가 만약에 꼴찌라 해볼게요. 꼴찌. 그러면 이 꼴등의 주소값을 얘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출력할 때는 얘가 다시 뭘 가리켜야겠어요? 이 녀석의 주소값을 가리키게끔 한 다음에 넣어준 다음에 1번부터 순회를 해야지만 1번, 2번, 3번, 4번 순회 출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이 꼴찌의 주소, 얘가 꼴찌를 했을 때 마지막에 태어난 녀석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밖에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들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 얘죠. first.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뭐 하냐? current라는 요 변수에다가 first가 들고 있는 주소값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굳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100 안 써도 되고 어떻게 쓰면 되냐면 current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next 하다 보면 너를 만나는데 너를 아닐 때까지 출력한다. 너리 아닐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해줘야 할 게 뭐예요? 여기서 current라는 녀석의 next에 current라는 변수에 current의 next의 주소값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자,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FF5. 자, 0 입력하면 자, 보이시나요? 잘 나오는 거. 그죠?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말록을 예를 들어서 뭐 3번, 4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풀이도 몇 번 해줘야 돼요? 3번 했으면 3번, 4번 했으면 4번. 이런 식으로 해줘야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 정보 데이터 이름과 나이 입력받고 메모리 할당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사람의 이름과 나이 넣고. 그죠? 그러니까 매번 만들 때마다 끊어서 지금 우리가 메모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확보. 그죠? 그러면 지금 first라는 거는 처음에는 비어 있으니까
그 first라는 변수에는 뭘 집어넣는다?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커렌트의 주소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last라는 거는 매번 막내가 들어오니까 매번 막내를 계속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녀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last라는 건 계속 바뀌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뀌기 때문에 이 last의 next라는 변수에 이제 새로 생성된 녀석의 주소값을 얘가 가지고 있게끔, 그래야지만 이 둘 간의 연결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확립.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뭘 해줘야 된다? 메모리를 반납해줘야 된다. 메모리 반납. 자, 메모리 반납 시작.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메모리 반납하려면 무조건 커렌트에 first 주소값을 넣어준 다음에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자, 퍼센트 디번째 사람의 메모리를 반납하는데, 퍼센트 디번째 사람의, 자,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번호를 이용해서 뭐 1번째, 2번째 사람 이렇게 메모리 반납하는 것까지 좋은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납은 뭐예요? 풀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풀이를 이 커렌트라는 녀석을 바로 이제 메모리 해제해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냥 얘를 바로 제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AA 11 BB 22 CC 33 BD 뭐 44 그 다음에 0 입력했어요. 자, 에러 났죠. 그쵸? 자, 지금 이게 왜 에러가 났을까요? 자, 위치 주소,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면 위치를 읽는데 위반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했다.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여기 밑에 에러가 이런 식으로 뜨는데 넘버가 물음표고 에이지가 물음표가 뜨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읽는 동안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메모리 해제라는 거는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간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주소값에서부터 메모리를 해제하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 메모리를 이제 해제하려면 얘네들 간의 순서가 확립이 안 돼 있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 끊어서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끊어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도달해가지고 메모리를 해제해야지 깔끔하게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1번째고 얘가 1번째고 얘가 2번째래요. 2번째. 그러면 1번째 노드는 노드의 넥스트에는 뭐가 들어있다? 두 번째 녀석의 주소값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는 얘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녀석을 통해서는 얘를 통해서 세 번째인 요 녀석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1번을 바로 제거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2번과 3번으로 갈 방법이 생겨 없어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레지스탕스예요. 레지스탕스. 내가 이제 한 명 한 명을 소탕을 해야 되는데 1번한테 야, 너희 보스가 어딨냐? 보스가 어딨냐? 또는 잔류 세력이 어딨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오직 다음 사람이 이제 위치의 정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번을 제거를 해버리면 다음 사람으로 도달할 정보가 누락되기 때문에 제대로 뭐다? 삭제가 안 되는 거죠. 메모리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해제할 때는 무조건 얘는 살려놓고 그 다음 녀석부터 제거를 한 다음에 이 커렌트라는 녀석,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메모리 해제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이거 넘버 필요 없어요. 자, 여기다가는 이 딜리트라는 변수에다가는 최초 하나의 주소를 이제 여기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얘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뭐 한다? 해제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제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딜리트라는 요 변수에는 코드가 딱 실행되면
첫 번째 녀석의 주소값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녀석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녀석의 주소값을 바로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코드 실행하면 첫 번째 녀석의 주소값이 여기 딱 쏙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딱 실행하면 여기서는 뭐예요? 커렌트에는 뭐가 들어가요? 커렌트에는 다음 사람의 주소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의 주소값이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해가지고 이제 프리 딜리트 해가지고 뭐예요? 메모리 해제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납. 그래서 지금 다음 사람의 주소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 해주고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마지막에 제거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행해 볼게요. 하다가 0 입력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사람의 메모리를 반납한다.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코드 설계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